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구문하고 어법입니다. 구문 어법에 대한 중요도가 요즘 시험 문제풀이에서는 약해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구문 어법의 중요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독해를 잘하려고, 작문을 잘하려고, 또 듣기를 잘하려고, 말하기를 잘하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잡아주는 것이 뭐다? 바로 구문과 어법입니다. 우리도 오늘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초점을 맞출 것은 단순히 어법성 판단 문제를 맞추는 그러한 용도가 아닙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구문 어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는 점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좀 독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구문과 어법을 학습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구문 어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주어 플러스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주어 플러스 동사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주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겠죠. 도대체 주어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주어인데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공이 되겠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뭐다? 주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이제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해 보면은 문장에서 누가 그리고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주어에 주로 쓰이는 조사로 어떤 것이 같이 쓰이냐면 은는 이가라고 하는 것을 잘 쓰는 거죠. 자, 그런 이러한 주어에는 어떤 품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명사입니다. 자, 명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사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명사 다음에는 대명사가 있겠습니다. 또 대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명사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명사구에 이어서 명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명사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네 가지가 뭐에 쓰인다? 주어에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명사랑 대명사는 너무 쉽게 알겠는데 그럼 명사구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뭐 자세히까지는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명사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부정사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사구입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로 되어져 있는 구를 우리가 대표적인 명사구라고 하죠. 투부정사가 뭐냐고요? 동명사는 뭐냐고요? 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머리에 넣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사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명사절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냥 가장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덜절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의문사 절이 되겠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수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절, 외덜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절,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동사는 도대체 뭘까요? 동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주인공이 하는 행동 또는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인공은 누구였죠? 주어였죠. 따라서 주어의 상태, 주어의 행동,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주어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동사가 될 때가 많고요. 자, 이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문장의 원칙, 수일치, 그다음에 태,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의 원칙이 무엇이고 수일치가 뭐고 태가 뭐고 시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때 또 나올 때마다 더 설명을 드리겠고 뒤에 우리가 그 단원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동사랑 같이 많이 쓰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만 더 기억해 봅시다. 어떤 거예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 앞에 쓰여서 특정한 의미를 보태줄 때 사용합니다. 즉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요. can study. 여기서 can이죠. study하면 공부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can이 붙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must learn. 자, 여기서 learn은 뛰다입니다. 자, must가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will wash. wash라고 하는 것은 씻다라는 뜻이 되겠죠. will이 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씻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should often. 여기서 should가 조동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open은 열다죠. should가 들어가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열어야만 한다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조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정도의 기본 지식을 우리가 갖고 동사에 대해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동사 중에서 phrasal verb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뭐 이어동사, 구동사 뭐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인데요. 동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어서 나오는 친구를 우리가 phrasal verb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런 예들이 될 거예요. grow up이라든지 아니면 stand up 또는 give up 이런 동사들이 되겠죠. 자, grow는 자라다인데 grow up이 되면서 자라나는 거가 되겠고요. stand는 서다인데 stand up 일어서는 거가 되겠고요. give는 주다인데 give up이 되면 완전 다른 뜻이 되겠죠. 포기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phrasal verb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 특징이 있어요. 쓰임새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이 조금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쓰임새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목적어 뒤에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여기에서 끝나면 조금 아쉽겠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목적어로 뭐가 나왔을 때 대명사가 나왔을 때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어로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1번의 경우로만 꼭 써야 된다. 즉 어떻게 가운데에다만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give up it, give it up 둘 중에 어떤 거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give up it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써줘야 된다? 네, 가운데 넣어줘야 된다. give it up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실제로 배우려고 했었던 바로 주어와 동사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형태를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일형식이라고 우리가 외웠던 애들이죠. 일형식이라고 하는 게 주어라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데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도 의미가 통하는 구조를 우리가 주어, 동사,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이기도 합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게요.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실제 문장 좀 봐야겠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The rain stopped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가 누굴까요? 네, 바로 앞에 있었던 the rain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그 the rain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뒤에 나오겠죠. 바로 누구예요? stopp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어가 동사하다. 그러니까 그 비가 어떻게 했대요? stopped, 멈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I wake up late on weekends로 되어 있습니다. 자, I가 나와져 있고 wake up 나와져 있고 late on weekends. 자, 조금 더 길어졌어요. 자, I가 맨 처음 나온 주인공이 되겠죠? 바로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동작 어떤 거요? wake up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뭔가 조금 더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럴 때 뒤에 뭘 붙여주면 돼요? 부사들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late와 on weekends입니다. 자, 그래서 late 하면 늦게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on weekends 하면은 주말이 되겠죠. 다 해석해보면 그래서 I wake up, 나는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late, 늦게요. 언제요? on weekends, 주말에요. 우리가 주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보고 그리고 확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형식 별로 어렵지 않죠?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이렇게 확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봤으니까 또 제가 예문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뭐 해보셔야겠어요? 실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문장 3개가 한번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혹시 부사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표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도 해주셔야겠죠. 주어가 동사하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석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어차피 영상이니까 잠시 멈춰 놓고 그 영상 멈춘 상태로 문제 먼저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실제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풀어 보셨죠? 그럼 저와 함께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I fell down 이렇게 되어져 있었네요. 자, 그럼 주인공 먼저 찾아줘야겠습니다. 주인공 누구였죠?
I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럼 동사 누굽니까? fail만 하고 싶으시겠지만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phrasal verb 바로 여기 나왔어요. fell down입니다. 여기까지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ell down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I fell down 돼 있어요. 해석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나는 넘어진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fall이 아니라 fell이잖아요. 과거 시제가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해석할 때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장들을 풀어 가실 때 해석 정확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가보겠습니다. My stomach hurt라 되어져 있네요. 자, 주인공 누굴까요? 색깔로 제가 명확하게 표시해놔서 잘 보이시죠? My stomach이 되겠습니다.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hurt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hurt가 되어져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하다? 아프다. 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도 가보겠습니다. 3번 조금 길어요. 3번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볼게요. Everyone in my class gathered on time for the field trip. 자,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맨 앞에 나와 있었던 everyone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in my class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 everyone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누구다? 그 뒤에 있었던 gathered라고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다 누가 되겠어요? 네, in my class도 부사, on time도 부사, 그 다음에 for the field trip도 부사가 되는 거죠. 자, 해석해 보면 in my class니까 나의 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gathered 모였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on time 정각이에요. 뭘 위해서 모였을까요? for the field trip 바로 현장 학습을 위해서 모인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하나 더 해봐야겠죠. 이렇게 한 번에 세 문장밖에 안 해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4번, 5번, 6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되어져 있는 4번, 5번, 6번도 방금 해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주어가 누구일까? 동사가 누구일까? 부사가 누구일까? 이런 거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석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잠시 멈춰주시고 진행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러면 4번, 5번, 6번 다 해보셨죠? 자, 해보시고 보시는 겁니다. 자, 4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father works at an oil company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인공 누굽니까? My father, 주인공이죠. 주어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 works.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부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해석해 봅시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works, 일하십니다. 어디에서요? At an oil company, 정유 회사에서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The fog disappeared. 자, 또 쉽네요. 맨 앞에 나온 주인공 누구죠? The fog,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 disappeared,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안개가 어떻게 됐어요?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My sister often travels by train with her friends. 좀 길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My sist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어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잖아요.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친구는 often이라고 하는 빈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동사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누구요? travels,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뭡니까? 빈도부사도 부사고요. by train, 부사죠. with her friends, 얘도 부사입니다. 해석해 봅시다. My sister, 나의 sister란 되어져 있으니까 여자 형제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될 수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누나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My sister, 나의 누나는 often, 종종 travels, 여행을 갑니다. by train, 뭐로요? 기차를 타고요. 기차로요. 누구랑 함께 갑니까? with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6문장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6문장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본인이 했던 거랑 제가 했던 거랑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6문장 다 살펴봤으니까 뭐 해보셔야겠습니까? 좀 과제는 좀 해봐야겠죠. 나 혼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문장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 3문장 마찬가지로요.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분석 뭐죠? 주어 누구고 동사가 누구고 또 부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 정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주어가 동사하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해석해 주시고 잘 분석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처음 부분에서 요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